되셨는지를 봐서. 아, 네, 시작했죠. 벌써 시작했어요? 바로. 아이고, 어떡해.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이제는 매일매일 건강이 변화가 있잖아요. 조금씩. 그쵸? 그래서 최근에, 자기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거를 서로가 이야기 나누고 또 서로가 조언을 해주고 뭐 이러면 어떨까 싶어서, 건강 고민 함께 나누고 함께 해결해요.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네. 먼저 공 원장님부터 말씀 주실래요? 네. 어제 갑자기 눈이 이렇게 충혈이 돼가지고 혈관이 터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상황들도 안 좋고 이랬으니까 혹시나 싶었는데, 근데 뭐 어제 와서 그냥 인공 누액 넣고 안약 한두 번 넣었더니 그냥 깨끗해지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냥 네. 아마 수술할 때 이물질이 튀었던 것 같은 느낌이 조금 그랬는데 조금 뻑뻑하더니 그래서 일시적으로 충혈이 되는 거더라고요. 오늘 뭐 하루 종일 괜찮았습니다. 괜찮았고 지난주에 뭐 잠깐 말씀드렸듯이 그 MRI하고 MRA를 찍었는데 이제 혈관이 한 군데가 이렇게 좀 좁아져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일단은 진코민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진코민을 지금 복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검사를 했는데 그 LDL 콜레스테롤하고 HDL 콜레스테롤, 토탈 콜레스테롤은 정상인데 그게 이제 HDL은 좀 낮은 쪽의 정상, LDL은 높은 쪽의 정상인데 그러다 보니까 정상이라서 사실은 그리고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도 거의 120, 130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중성지방약도 안 먹고 계속 그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내과에서 검진 진료를 받으면서 원장님이 이제 추천을 하시기를 일단은 원래 당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제 지금은 내당 단계에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니까 당이 있었던 사람이나 혈압이 있었던 사람 또 그런 경우에 LDL이 좀 높은 쪽에 정상인 수치를 가지면 그런 경우에는 중성지방약을 좀 복용해도 괜찮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서 중성지방약도 타가지고 와서 일단은 제일 작은 게 10ml인데 그거를 그냥 반만 이렇게 해서 5ml 정도만 지금 복용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이요법 하는 거 하고 요거하고 해가지고 한 두세 달 정도 복용을 해보고 그래서 이제 어떤 정도의 수치가 나올 수 있는지 그걸 갖다 살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DL 쪽에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우리 그 혈관의 동맥 쪽에 찌꺼기들이 이제 아무래도 플라그들이 끼는 형태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은 저기 그 진코빈을 먹고 있는데, 결국은 지금 기본 그 기름 종류, 우리가 이제 그 오일 3하고 6하고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제 식단 조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운동이 이제 어느 정도 몸에 익었으니까 하루에 한 3번, 3일 정도, 일주일에 3일 정도 운동을 하고, 그리고 운동하지 않는 그 시간에도 뭐 이렇게 운동을 하는 시간, 점심시간이니까 보통, 점심시간에 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스태프하고, 그리고 아침에 하게 되면 점심, 저녁으로 스태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하루에 3번 이상 하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니까, 뭐 그렇게 피곤한 거 모르고 이제 진료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문제 없는 선에서 지금은 웬만큼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압도 일시적으로 올라갔던 게 지금은 뭐 잡혀서 뭐 크게 걱정 없이 지금은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원래는 하여튼 알러지성 피부하고 알러지 비염 쪽 그거 하고 해서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보려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유 대표님 뭐 해 주실 말씀 있을까요? 공 원장님한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런 거 없는데요. 힘내시라고. 워낙 관리를 열심히 하시니까. 그쵸,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에 못 알아듣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그래도 공 원장님은 어떤 신체적인 변화에 되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세를 취한 거잖아요. 그쵸? 병원에도 가시고 운동도 하시고. 네, 식이요법, 운동요법, 네, 최선을 다해서 건강 관리를 계속 유지하시는 거죠. 사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어렵죠. 어렵잖아요. 그쵸? 해야죠. 그러니까 하는 게 보통이라 해야 되고 정상이라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이제 하기가 자꾸 습관을 들이기 쉽지는 않으니까 그것도 해야 네. 되는 상황이고, 그냥 저는 이렇게 뭔가를 좀 게을리하거나 어떤 그렇게 뭐 여유를 부릴 상황이 아니에요. 어차피 제가 건강이 무너지면 뭐 식구들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건데 결론은, 그리고 나머지 이제 제가 돌봐드리는 환자분들도 나빠지는 거니까 그 부분에 관련돼 있어 저는 이게 오히려 더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게는 내가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런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그나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일반적인 분들이야 뭐 그냥 특별하게 뭐 내가 뭐 아픈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행복하고, 아픈데도 그냥 자기 그냥 기본적인 관리만 해도 되시는 분들은 또 뭐 오히려 좋죠. 근데 이제 결국은 식구들이 많이 딸려 있으면 그만큼 이제 또 신경이 많이 쓰이죠. 아무튼 저희가 좀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네. 다음으로는 유 대표님, 뭐 최근에 어떤 건강 고민 있으셨어요? 특별히 뭐 고민까지 하는 거는 없고요. 예. 근데 그 눈이 이게 혹시 당뇨나 이쪽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아직 당뇨 단계는 아닌데,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상태가 그냥 좀 뿌예요. 잘 안 보이고, 근데 점심 오후로 가면 점점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상태가 완전 좋아요. 이 정도 시간이 되면.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한번 조금 이제 모니터하는 중이고, 탄수화물이나 이렇게 당분 이렇게 섭취가 좀 많은 때, 그때 좀 이게 좀 심해지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오긴 해요. 예, 구체적으로 저기는 안 해봤는데, 예,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아침에 그 건강검진 그걸 가요. 예. 지난주인가 잡았었던 게 그게 이제 갑자기 연기가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영민님하고 같이 잡았는데 영민님이 가는 날 아침에 뭘 드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빵꾸가 나서, 예, 그래서 내일 다시 가는 걸로. 그래서 지금 9시 전까지, 예, 밥도 지금 다 먹고 물도 그 전에 열심히 먹고 지금 그러는 참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내일 하는 거 비수면으로 하게 될 거고, 위내시경 하는 거는, 예, 그리고 근육량이 조금 이제 적은 느낌이 조금 나요. 예, 몸 이렇게 해보면 살짝 무르다?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래서 운동 욕심은 나는데 게을러서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불편한 거는 특별하게는 더는 없고, 조금 달라진 거는 그 예전에는 커피 마셔도 이렇게 그 반응이 전혀 없었는데, 예, 근데 한 두세 달 전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커피 마시면 진짜로 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 하는 중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뭐 1시 반, 2시 돼도 이제 약간 이게 가셔야 잠이 오는 느낌? 예, 그런 게 조금 있어가지고, 아, 이게 영향이 오는구나. 예, 딴 분들 말이 좀 이해가 가는 그 정도 단계. 건강하고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닌데, 어제 이제 밤에 딱 잠이 들었는데 1시 반에 현관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문을 열어보니까
복도에가 소방관들이 잔뜩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그 가스가 누출된다는 그 경보가 떴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건물주랑 그 다음에 소방관들이랑 다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갖고 들어오는데 이제 들어와서 안에 이제 검사인데 별일은 없었어요. 예, 그렇긴 했는데 그 소방관 한 분이 막내인지 들어가서 저 한번 안에 상황 보라 그러니까 저 비염이라 냄새 못 맡는데요. 반쯤 들어오긴 하면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각자 자기가 맡고 있는 역할, 현장에서 하는 일 이런 거하고 그 건강 상태가 이게 굉장히 민감하게 결합이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 각자가 그 자기 역할에 따라서 그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아마 다른 일 하는 데는 별로 그분 불편한 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낮에 이제 그 가스 쪽 전문가분들 오셔가지고 장비 갖고 와갖고 싹 조사하고 갔는데 별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지금 생각나는 건 더는 없습니다. 그러면 안과적인 문제는 병원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좀 아예 안 좋으려고 그냥 계속 안 좋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자고 일어날 때 그리고 꼭 딱 느낌에 꼭 그 바깥에 외식 같은 거 나가면 제가 좀 식탐이 있든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건지 음식 나오는 거 공깃밥 있거나 또 국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덜컥 먹어요. 예, 근데 그러고 나면 좀 눈이 뿌연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이제 공복이 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좀 움직이고 저녁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멀쩡해요. 굉장히 잘 보여요. 장글씨까지. 그래서 이게 뭐지? 약간 지금 요즘 헷갈려하는 중이에요. 근데 뭘까요? 그러게요. 저는 이런 거는 못 들어봐서. 근데 우리가 건강검진에서는 뭐 안과적인 문제는 시력 검사랑 또 하는 게 없죠. 안과적인 건 시력 검사밖에 혈액 없고. 검사. 네? 혈액 검사. 아니 그 안과 기본할 때는 그냥 시력 검사하고 시력 그렇지 검사. 않고 이제 특별히 뭐 그렇죠. 이상이 있다 뭐 다른 거 했을 때 종종 이제 저거 있잖아요. 생맹 그거 생맹. 옛날에는 했었는데 그렇죠. 최근에는 못 본 것 같고 예 그래서 계속 없었으니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난시나 뭐 이런 거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근데 요즘 건강검진 가면 그냥 시력 검사하고 말던데. 그래서 안과 쪽에는 네. 특별한 게 없어요. 네. 증상을 계속 관심 있게 내일 가서 물어보려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안과 의사가 답을 해줄 수가 있겠죠. 예. 딴 분들은 답을 그렇죠. 해줄 수가 없죠. 노안이라고 네. 또 그러는 거 아닌가? 근데 노안이 원래 이런 건가요? 아니 저도 뭐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가면은 노안이에요 뭐 그런 얘기만 들은 것 같은데. 눈이 약해져서 그런가? 그때는 저는 이제 망막박리 전조 현상이 나타났던 건데, 네. 그거를 동네 의원에서는 못 잡아내더라고요. 그게 이제 뭔가는 몸에 신호가 온 건데, 그게 이제 뭐 여기 부천에서도 그렇고 거창에 있는 의원도 갔었는데 거창의 의사도 역시 노안입니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양쪽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중병이 있었던 거예요. 망막박리가 망막이 얇아지면서 뭐 그러한 전조 현상이 나타났던 거였는데 그걸 그냥 노안으로 그냥 이렇게 판정을 해버린 거죠. 날파리가 막 날아다니고 하여튼 뭐 뿌옇고 굉장히 불편했거든요. 그랬더니 그거 뭐 신경 쓰지 마세요. 나이 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양쪽 의사가 다 그러니까 그냥 믿었죠. 그게 결국 한 2달 뒤에 이제 망막이 찢어진 거죠. 당뇨하고 다른 부분들 이제 조사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갖고 검색해 본 정도 그거 보면 당뇨 망막병증이라는 거,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들은 당뇨하고 상관이 있긴 한데 제 증상하고 이 관련 있는 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눈의 요 렌즈 부분에 영향을 주기는 한데요. 그래서 요게 약간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다. 그 말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음, 요건가? 약간 이제 그렇게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뭐 크게 불편하지 않고 오전이나 이제 이 뿌열 때 그럴 때 이제 조금 이 초점이 잘 안 맞는데 그럴 때 이제 시간 넘어가면 그럼 또 예, 한 서너 시간 예, 지나면 좋아지는 예. 그리고 좋을 때는 진짜 꽤 좋아요. 근데 이제 이 불편할 때는 진짜 불편하고. 그래요. 네. 네. 다음으로는 장 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저 유 대표님 그 안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참고적으로 이렇게 뭐 하여튼 그 건강에 대한 거는 여러 가지의 경우를 이렇게 많이 듣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도 친구 하나가 이제 백내장을 몇 년을 미루다가 양쪽 눈을 다 백내장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뭐 뿌옇 이게 모자이크 처리가 된 것처럼 굉장히 불편한 걸 호소하는 거예요. 외출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봤더니 뭐 백내장 수술 후유증인데 아주 드물게 오는 후유증입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몇 개월을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작년 연초에 얘가 집에서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어머, 어머. 그래서 이제 또 부랴부랴 또 병원 세브란스에 가가지고 이제 정밀 검사를 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눈에 그 망막 처리가 되고 뭐 이게 뭐 뿌옇고 뭐 막 그저 그렇게 되는 증상이 그 친구가 뭐였냐면은 경동맥이 앞에 게 한 쌍이 다 막혔어요. 100%. 이 경동맥이 이게 이제 뇌로 피를 갖다가 이제 올려주는 건데 여기 한 쌍이 있고 목 뒤쪽에 한 쌍이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 있는 경동맥이 100%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의 경우에 그 모자이크 처리가 되고 안과적인 질환이 그 발생이 됐던 것이 눈의 영향이 아니고 결국 경동맥이 막혀가지고 뇌의 혈류의 흐름 때문에 이제 시신경 쪽에 이제 장애가 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작년 그때 판정받아 수술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수술을 이미 할 단계를 지나쳤대요. 아이고. 네. 그래서 약물로 지금 뭐 1년 좀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나빠지진 않고 하여튼 뭐 다 접었죠. 자기 저 개인이 하는 저 영업장만 왔다 갔다 하고 뭐 친구들 만나고 뭐 이거를 뭐 다 그냥 안 하고서는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 친구도 이제 안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쪽에 영향이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있는데 하여튼 그 친구의 경우는 경동맥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또 저도 어제 이제 그 후배 직원 중에 남편이 한 2, 3년 몸이 좀 아파가지고 50대 중반인데요. 몸이 아파가지고 이제 뭐 그러려니 해가지고 뭐 면역력이 약해졌는지 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2, 3년을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 몸이 좀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지내다가 정밀 검사를 받은 모양이에요. 한 2년 정도 지나서. 그게 한국 사람들이 뭐 아주 큰일 나야 병원 가잖아요. 대부분 병을 치운다 그러는데 근데 병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 보니까 이제 파킨슨 그걸 받은 거예요. 제 주위에 유난히 요즘에 저도 뭐 아는 사람들 중에 뭐 친구, 부인, 선배, 후배, 같은 동료 이런 쪽에 의외로 이제 뭐 알츠하이머도 많지만은 파킨슨 쪽에 이렇게 진단을 받아가지고 지금 투병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하여튼 뭐 꽤 많거든요. 근데 그게 뭐 약이 지금 뭐 신약이 개발이 돼가지고 계속 뭐 테스트를 하고 뭐 약을 바꾸고 막 그러는데 좋아지진 않고 그냥 정체 내지는 조금씩 나빠진다. 뭐 그런 쪽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 어딘가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저 의사를 잘 만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큰 병원에 가야 되고 상급 병원, 동네 병원 가서는 답이 안 나오고 상급 병원에 가서 그 분야의 정밀 검사를 받고 원인을 정확히 이게 파악하는 게 참 제일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홀수 년도에 이제 건강진단 받잖아요. 2년마다. 재작년에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건강진단을 받았고, 저도 이제 한 2월 달에 이제 건강진단을 받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로 정리해 놓은 거 보면은 어떤 제가 빨간색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허리둘레는 이제 간당간당하고 이제 남자가 90 미만인데 이제 허리둘레가 90cm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만 이제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외모상으로는 그렇게 살찐 것 같지 않은데 배만 하여튼 그렇게 불룩 나온 거예요. 공복 혈당이 이제 100 미만으로 나와야 되는데 104가 나오니까 이제 정상 B에 해당이 되고 이게 총 콜레스테롤, 토탈 콜레스테롤이 200 미만이 나와야 되는데 207.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정상 B에 해당이 되면서 고지혈이 의심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중성 지방 수치도 187, 그리고 150 미만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빨간 거로 표시가 돼 있고 HDL 콜레스테롤 이것도 이제 40 미만인데 59가 나오니까 이건 뭐 매년 뭐 경련으로 받을 때마다 지방간 그런 뭐 증상이 조금 있습니다. 좀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를 뭐 거의 10년 동안 매번 또 이제 들었던 얘기거든요. 이제 간 쪽에 이제 그저 ALT 이것이 이제 32가 나오고 간 수치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 판단은 정상 B에 해당이 되는데 비만과 공복 혈당과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런 부분들이 정상이긴 하나 정상 B에 해당이 된다. 조금 더 체중이 늘어난다든지 운동을 안 하고 어떤 그 식생활 쪽에 조심을 안 하면은 막바로 수치들이 다 이제 나쁜 쪽으로 가니까 신경을 좀 쓰십시오라고 하고 위내시경도 저도 이제 비내시 그죠? 수면 그건 안 하고 그것도 뭐 이제 위 속으로 이렇게 관을 넣잖아요. 이게 뭐 제 기억으로도 한 4-5번 한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만 한 10년 전에 할 때 굉장히 힘든 것 같았는데 그 2년마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경험이 쌓이고 요령을 아니까 저는 뭐 이제는 그렇게 크게 두렵진 않더라고요. 위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뭐 이게 양성 질환으로 나오는데 약간 무슨 뭐 혈흔이 보인다고 그러면서 뭐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그 정도예요. 대장은 여태까지 뭐 이렇게 분변 그 자멸 검사만 했는데 별다른 수치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용종 관계라든지 뭐 이런 쪽에는 한 번도 이제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건강 진단은 2년마다 이거 하는 거는 빠짐없이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부분 또 보면 밀려갖고 연말에 하게 되는데 연초에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좀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안과 쪽은 제가 이제 내일 이제 안과를 가요. 이제 3개월에 한 번, 3군데를 다닌다 그랬잖아요. 각막 쪽, 망막 박리 쪽, 녹내장 쪽. 녹내장 수술 2번 했고, 망막 박리 수술 2번 했고, 각막은 한 2년 전부터 이제 또 하여튼 뭐 각막 쪽에 염증이 생기고 좀 안 좋아지니까 각막도 이제 전문의한테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그 각막. 근데 뭐 각막은 일단은 저는 뭐라 그래야 되나요? 각막 이식 수술 누가 이제 마땅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걸 이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굉장히 힘든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걸 각막을 갈아 낀들 시력이 좋아진다든지 뭐 이런 건 없고요. 그냥 뭐 형태만 유지하고. 저는 이제 내일 또 가면은 이제 거의 뭐 우측 눈은 뭐 시력 안경을 쓰고 보더라도 이제는 뭐 시력표가 하나도 안 보이니까요. 손가락이 몇 개다 정도. 그거 이제 눈앞에 와야지 이제 그거 이제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우측 눈은 많이 이제 시력이 뭐 거의 제로고 좌측 눈이 뭐 안경 끼고 한 0.8, 0.7 나오니까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데 이게 이제 우측 눈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뭐 병원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이제 우측 눈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왼쪽 눈에 오는 경우의 수 이런 것들을 얘기를 이제 하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항상 좀 약간 좀 두렵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수술할 때 안과에서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쪽 눈만 이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양쪽 눈 다 망막반이 수술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거의 뭐 이제 장님이나 마찬가지죠. 양쪽 눈 다 수술하고서는 안 보이니까. 그런 거를 보면은 왼쪽 눈에 건강할 때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그게 하여튼 뭐 이제 뭐 많이 썼잖아요. 이제 그죠? 소모품이니까 이제 많이 썼는데 얼마를 더 쓸지는 뭐 모르는 거니까요. 이제 뭐 과음은 하지 말아야 되고 스트레스는 받지 말아야 된다. 다 이제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가 다 만명의 근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도 스트레스도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네, 사는 이상은 잘 달래가면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고혈압이나 이런 쪽은 뭐 수치는 이상이 없고 다른 쪽에는 좀 없는데 하고 눈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부분이 있고 2년마다 건강검진은 꼭 받아야 되겠다. 2년마다 건강검진 안 받는 친구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뭐 갑자기 그냥 그죠. 뭐 암이 와가지고 뭐 한 6개월 만에 죽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평생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검진을 꼭 받고 그래야 되겠다.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장 소장님이 이제 건강검진을 평생 동안 안 받으신 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저도 주변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네, 있더라고요. 직장인인데, 원래 직장인은 2년에 한 번, 뭐, 또 유해 요인이나 이런 거에 노출되면 1년에 한 번, 뭐 6개월에 한 번,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는데, 네. 그분도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으셨대요. 그래가지고 퇴직하고 나서 이 등 쪽에 통증이 나타나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폐암이라는 해야.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평생 동안 직장 생활을 3, 40년을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을 수가 있을까요? 놀랍더라고요.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데. 글쎄 말이에요. 근데 한 번도 안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그러니까 피를 뽑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조금 힘드셨나 봐요. 거부 반응. 스트레스 받고 엑스레이 네. 촬영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네. 네. 일단은 뭐 장 소장님도 이제 안과 진료 꾸준히 하셔야 되고 네.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식이요법, 운동요법 뭐 이런 거 하셔야죠. 뭐 계속. 안과에서는 특별하게 뭐 다른 얘기 안 해요. 네. 그냥 넣는 약 제대로 넣고 있느냐 그거 외에는 뭐 하는 얘기가 없어요. 가서 검사만 잔뜩 해요. 검사만. 네. 그냥 뭐 기계를 몇 개 쓰는지 몰라요. 비용도 많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죠? 상해보험인가? 네. 상해보험 이제 네. 집사람이 이제 들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약이나 뭐 약값도 뭐 그게 안과 약만 뭐 한 4-5가지 쓰니까 네. 안과 약 가서 처방 받으면은 뭐 안과 약도 뭐 10만 원, 15만 원 밑에 나와요. 약값이나 진료비 이런 것들은 100% 다 그 환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실비보험을 들어오셨다. 실비보험. 그건 참 좋더라고요. 네. 네. 결국에는 이제 보험이라는 거는 장 소장님이 이미 매달 돈을 냈기, 보험료를 네. 냈기 때문에 또 이제는 보험금을 타는 거죠, 뭐. 네. 이상화 선생님, 어떻게 요즘 건강에는 뭐 큰 문제 없으시죠? 작은 거 불편한 거라도 있으셨어요? 있는데 그냥 들어오기만 된다 그래서 들어오기만 했는데 들어오면 돼요. 네? 네. 잘 들어오셨네. 아니 근데 사실은 오늘 그 고혈압 약이 이제 거의 떨어져서 상화 병원을 선생님은 고혈압이에요? 네, 저 고혈압이 1년 됐어요. 약 먹기 1년. 시작한 지. 어머. 네, 1년 됐는데 이제 약을 끊어보려고 계속 이제 처음 고혈압 환자 받았을 때 3개월 정도 이제 약 안 먹고 버텨보려고 막 되게 무슨 영양제 같은 거 혈압 낮추는 무슨
뭐 영양제 뭐 이런 거 막 사가지고 먹고 막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옆에서 그냥 약 하나를 주는 거 하나를 편하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아라고 그래가지고 한동안 막 그러고 살다가 또 아닌 것 같아가지고 최근 한 2개월, 3개월부터 그 이제 식이요법이랑 네. 뭐 이렇게 좀 겸해서 하고 있는데 그 근데 이제 노력한 만큼 줄을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노력이 전체적으로 다 같이 맞아야 되는데 이거 하다 보면 이게 안 되고 저거 하다 보면 이게 안 되고 이래서 그렇긴 한데 처음에는 약을 하나를 줬어요. 줬더니 되게 꾸준히 잘 먹으니까 혈압이 너무 정상이면서 너무 떨어졌다고 110까지 떨어져가지고 다날로 줄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날을 계속 먹고 있는데 먹다가 제가 중간에 한번 또 끊어봤거든요. 이제 식이요법을 좀 했다 생각하고 또 끊어봤는데 조금 자꾸 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식이요법도 식이요법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운동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중에서 운동을 제일 안 했거든요. 땀 내면서 유산소 운동이랑 뭐 그 집에서 윗몸 일으키기랑 뭐 이렇게 스트레칭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꾸준히 한다고 하는데 이게 땀 내면서 걷거나 등산하거나 뭐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겨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하니까 이게 잘 안 받쳐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이 이제 반알로 줄긴 했지만 조금 더 내가 운동 열심히 하고 하면 약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오늘 약을 타면서 다시 또 다짐을 했어요. 또 이제 겨울이어서 운동 못했다는 핑계로 이제 좀 있으면 봄이 올 거니까 운동도 시작하고 해가지고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한번 해봐서 약을 끊을 올해는 끊을 목표로 해보려고요. 네. 아니, 원래 혈압이 어느 정도가 나왔었는데 약을 드셔요? 혈압이 170 이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래 혈압, 네? 아래 혈압은? 아니 위에 혈압이 170, 아래 혈압은 100 이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00, 네? 100 이상이 나왔는데 근데 증세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우연찮게 그러니까 작년 6월에 제가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건강검진 할 때도 정상으로 나왔었거든요. 다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9월, 10월 뭐 이때 돼가지고 갑자기 아직 벌써 작년 재작년인가? 1년이 넘었구나. 갑자기 9월, 10월 돼가지고 어디 갔는데 혈압기가 있어서 재보니까 혈압이 160, 170이, 160이 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해보고 막 하니까 점점 제가 이제 또 그것 때문에 혈압이 안 떨어지니까 스트레스 받았는지 조금 이따 재봐도 뭐 안정제 먹어보고 뭐 먹어보고 막 하고 재봐도 막 200까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혈압이.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날 큰일 안 되겠다고 안 떨어진다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응급실 가가지고 응급실 가서 주사 맞고 이제 혈압 떨어뜨리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혈압약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오늘 가서 혈압을 쟀는데 처음에 156이 나오는 거 156에 아래가 97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약을 반알이 아니라 한 알로 이제 늘려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식이요법은 나름 되게 신경 써서 했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조금 가자마자 재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처방전 다 받고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얼마큼 낮아지는지 이제 혈액 검사한다 그래서 하고 앉아서 이렇게 누르고 있으라 그러잖아요. 5분 동안 이렇게 누르고 앉아서 쉰 다음에 다시 이제 혈압을 재보니까 133에 87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뭐 정상은 아니지만 이제 고혈압 전 단계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식이요법을 한 게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식이요법에다가 이제 운동을 이제 겸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면 이제 제가 고혈압 관리가 되면 이제 그때 제가 나는 이렇게 고혈압을 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진행 중이라서 예. 혈압기는 있어요, 집에? 예. 그래서 뭐 이제 만약에 약을 먹으면은 뭐 재보나 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약 먹을 땐 안 재고
이제 중간에 제가 한 번씩 약을 끊어봐요. 근데 끊어봤을 때는 이제 아침마다 체킹을 하다가 이제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좀 더 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약 먹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을 한 끊고 혈압이 좀 높더라도 그냥 지내려고 보니까 왠지 머리도 좀 아픈 것 같고 이런 것도 같은 것 같더라고요. 느낌상. 그래서 그러려니 얼른 약을 먹는 게 낫지 이러고 얼른 약 먹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근데 공효수 원장님은 그 식이요법 워낙 잘하시고 운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가 고혈압도 약 안 드시잖아요, 그쵸? 안 네. 드시고 잘 관리가 되시고.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상원 선생님도 네, 그 혈압을 적는 노트는 있어요? 적는 건 없어요. 그 노트 관리. 글쎄 저는 그때 왜 일시적으로 이렇게 고혈압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혈압을 좀 오랜 시간 네. 기록한 노트를 토대로 네. 혈압약도 처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근데 요번에 가서 또 혈압이 또 높으니까 또 약을 또 추가하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런 것도 그 반알을 원래 제가 반알씩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 중간에 혈압이 많이 떨어지면 어떻겠까요? 그랬더니 반알씩으로 잘라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알씩 잘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높다 하니까 하나를 좀 먹다가 혈압이 이제 낮아지면 다시 반알로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하고 피 검사하고 심전도 검사하고 뭐 이거는 주기적으로 해주니까 제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약 먹으면서 식이요법 하면서 운동 이제 요거를 잘 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이제 과체중이 나갔었어요. 과체중이. 네네. 그래가지고 젊은 날에 제가 제삿날 우연치 않게 가족들이 혈압을 재줬는데 남편이 고혈압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는 약을 남편이 먹었거든요. 근데 체중이 이제 줄여주고 운동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정상 혈압이에요. 네. 그러니까 체중과도 많이 영향을 그런 받거든요. 것 같아요. 체중 네. 그렇고 네, 저는 또 원인이 그 갱년기성도 더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조금 더 그 시간을 조금 더 지내보면 갱년기성인지 아닌지 이것도 가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트레스도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긴 하지만 스트레스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노트에 매일 기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먹는 거 뭐 이런 거요? 아니, 일단은 혈압을 이제는 어떤 규칙적으로 측정을 해서 노트에 기록을 하고, 그날 높았다 그러면 뭐 원인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든가, 약을 내가 끊었다든가, 뭐 이런 어떤 네. 데이터가 있어야지 그 혈압약도 뭐 반알을 먹을 건지 하나를 먹을 건지, 네. 혈압약을 끊을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트를 기록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혈압을. 그래봐야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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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 오늘 건강검진이 아니라 제가 이제 한 2017년도부터 그 일반 검진, 직장인 검진을 하면 혈뇨가 나와요. 혈뇨가 아주 미세하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품 세브란스 가가지고 그 신장, 비뇨기 계통 이쪽을 아주 정밀 검사까지 다 했는데 이상은 없다. 근데 항상 이상은 없지만 1년에 한 번씩 경과 관찰을 하자. 여지껏 계속 했어요. 세브란스에서. 근데 이제는 결론은 이상은 없는데 오늘도 그 검사하는 날이에요. 근데 사실 전년도에 제가 그 고액의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오늘 그 기록을 한번 찾아봤더니 그때도 미세한 혈뇨는 나왔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정밀검사에서는 또 아무 이야기가 없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검사들이 또
과잉 진료는 아닌가. 또 하기는 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무릎 위쪽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지 모르지만 무릎에 통증이 있어서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근데 무릎 위에 허벅지까지 엑스레이가 촬영이 됐었어요. 근데 무릎 아픈 거는 얘기를 안 하시고 허벅지에 무슨 고구마가 들어있는 거예요. 허벅지 안에 음영이.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됐나. 그래가지고 또 세브란스 갔더니 괴사 조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뼈 안에. 그래서 이제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경과 관찰을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한 5년 동안 이상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내가 이제 포기했어요. 뭐 큰 변화가 없는데 또 유방에도 물혹이 있다 그래서 그거는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사이즈라든가 경과 관찰을 하자. 그래서 사실 이걸 계속 내가 해야 되나? 막 이런. 다행히도 그 어떤 나쁘게 악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뭐 큰 이상은 없다라는 말을 이제 의사 선생님께 매번 듣지만은 이걸 계속 내가 해야 되나? 막 이런 그 생각이 요번에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검사는 그냥 전화로 취소를 했어요. 제가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받겠다. 근데 사실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많이 불안하잖아요. 심리적으로. 지금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 현상도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건강에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조차도 나이를 먹다 보니까 어디에 고장이 나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 그리고 또 우리 사망 원인 중에 많이 차지하는 게 암이잖아요. 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한 몇 명 중에 몇 명은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나이 먹을수록 그 퍼센트는 더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또 암이라는 거는 이제는 어떤 증상이 내가 나타났을 때는 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근데 요즘 암을 많이 고치더라고요. 그쵸? 주변에서 암 걸리신 분들 예후가 좋으신 분들도 의외로 많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를 이렇게 또 하게 되고 근데 이제는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은 또 이렇게 불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사람에 비하면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있죠. 나는 매일 식사를 잘하고 있어. 뭐 나는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 또 나는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 뭐 이런 건강에 좋은 것들을 하면은 더 이렇게 건강에 자신감을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통해서 우리가 증상은 없었지만 또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질환들은 또 미리 찾아가지고 또 치료할 수 있고, 네,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요즘 이 건강검진을, 지난번에는 이제 고액의 건강검진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에 잠시 빠져 있었고요. 오늘은, 최근에는 뭐 불편한 게 없었는데 오늘은 약간 살짝 두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두통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또 이렇게 증상이 사라지고, 그래서 때로는 약의 그 도움을 우리가 받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건강에 대해서 평상시에 건강한 습관, 그리고 또 어디에 이상이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잉 검사? 이것도 좋은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는 그 위 내시경하고, 그 대장 내시경 있잖아요. 그 두 가지를 나이가 들면 같이 하면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80 넘으신 분이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는데 다 이제 그 어디가 아파서 여기저기 이제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이분이 워낙 이제 병원을 잘 오니까 더 친절하고 과잉 친절로
오신 김에 위 내시경이랑 저기 대장 내시경. 내시경을 두 개를 같이 받고 가라고 해서 그거를 했는데 어, 위 내시경 할 때 보통 수면 내시경하고 대장 내시경은 다 쏟아내잖아요. 그리고 위 내시경 할 때는 뭐 잔뜩 먹잖아요. 막 먹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서 그 장 속에 있는 토착 미생물을 다 밀어냈나 봐요. 그래서 이분이 그거를 받고 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소화도 못 시키고 토착 미생물이 다 나가서 그래서 결국은 그 검사 잘못 받고 원인이 돼서 이제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또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저도 젊었을 때 같이 또 해보긴 했었거든요. 근데 없었는데 나이 들어서는 장 내시경이랑 대장 내시경 두 개 한꺼번에 하면 안 된다. 이거를 네, 기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따로따로.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를 먹는데 우리가 건강검진을 꼭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 70세, 65세까지만 건강검진을 하고 그 이후는 애는 그냥 하나님께 맡게. 여기 공윤수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검진을 몇 세까지 받을 계획이세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생각하세요? 그냥 기본적인 검진들은 그냥 꾸준하게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정도까지는 네. 하는 것도 그거는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뭐 어차피 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건 하고, 근데 이제 거기서 만약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조금 더 정밀한 검사들을 한다든지 뭐 이런 정도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계속 그냥 그거에 대해서 강박관념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대야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사실 검진에도 엄청난 가격차가 있잖아요. 어떤 거는 1,000만 원도 넘는다 그래요. 한 2박 3일 이렇게. 또 VIP 고객으로 이제는 병원이 호텔처럼 좋은 환경에서 이제 한 2박 3일 한 분이 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건강검진을 안내하는 거죠. 2박 3일 동안 머무르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사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 갔는데, 한 네. 분씩 오늘 뭐 마무리 소감 부탁드립니다. 강 소장님? 네. 건강검진은 죽을 때까지 받겠습니다. 오, 그러셔요? 아, 그럼. 아, 돌팔이 출신인데 제가. 그렇구나. 네, 유 대표님? 예, 저도 건강검진 잘 받고 또 내일도 가서 네. 예, 잘 받고 와가지고 또 들리는 대로 또 보고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공 원장님? 네. 하여튼 이런 건강에 관련돼 있어서나 무슨 습관들 이런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제 만나면서 또 이렇게 대화하면서 경각심도 불어일으키고 또 스스로 이제 습관들도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면 상당히 뭐 또 그게 이제 결국 우리 건강조실하는 그런 의미가 된다고 보여지고요. 우리 계장님은 나중에 이제 보고 다른 시간에 한번 또 지금 혈압 관리를 하시는 방법이 저는 조금 그거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잘못됐다기보다는 이런 표현, 예를 들어서 약을 아까도 이제 우리 말씀하셨는데 이제 꾸준하게 체크를 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하고
실제로 이제 약을 먹었을 때 안 먹었을 때 체크하는 거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약을 안 먹으면 올라가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약을 또 일정 부분 먹다가 어느 정도 떨어지면 약을 뗐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 그렇게 테스트하는 거는 약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꾸준하게 먹으면서 예를 들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혈압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니면 내가 잠을 잘못 잤다. 예를 들면 하루 종일 잠을 못 잤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 수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또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몸의 일상에서의 변화가 왔을 때 그거를 체크해서 그 약을 먹으면 하나를 먹던 반나를 꾸준히 먹었는 상태에서 수치는 항상 정상적으로 보여지잖아요. 그 수치가 꾸준할 거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내 습관이라든지 환경이 달라졌을 때 또 커피를 마셨다든지 이럴 때 달라진 거를 꾸준하게 체크해서 내가 메모를 남겨 놓으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원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내 그를 습관을 제할 거는 제하고 약을 조정할 거는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약을 먹다가 혈압약 특히 혈압약 먹다가 안 먹으면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 거기에 만약에 스트레스를 갑자기 받았다 그러면은 너무 갑자기 올라가니까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약을 뗐다가 드셨다 하는 거는 절대 그거는 이제 원장님하고 의논을 했을 때만 그렇게 하시고 그 외의 생활 습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만 좀 정리하시면 그래도 뭐 제가 했던 방법이 다 옳지는 않은데 그래도 해보면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도 조금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